지금 바로 제가 이제 민주진보개혁 그 비례통합정당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확실히 강한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못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지금 현재 범야권 통합 비례대표 후보 과정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심판 열기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민명덕 의원께서 이 통합 비례 정당의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추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추진단이라고 네네네. 부르고 그러면 통합 비례 정당이라고는 이름은 정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가칭은 예. 민주개혁 진보연합. 아, 민주개혁 진보연합. 민주개혁 진보 연합이고 이걸 이제 표현할 때는 통합 비례 정당이라고 그냥 얘기를 네네네.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진성준 의원 계시고 박홍근 단장이 계시고 민병덕 의원하고 그러니까 박홍근 단장, 그러니까 예. 박홍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추진 단장이고 예. 부단장이 김영진 의원, 예, 그 예. 지금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예. 거죠.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 박주민 의원, 전 원내수석부 대표, 그리고 현 원내수석부 대표. 예. 그 다음에 한병도 의원, 조승래 의원, 예. 현 전략위원장, 전 전략위원장. 예. 그 다음에 김성환 의원, 그 인재위원회 간사.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8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오히려 병리평으로 가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연동형으로 가니까 차라리 정책 결단 잘했다. 이번 기회에 범야권 빅텐트를 만들어서 정권 심판 제대로 하자. 이렇게 대체로 의견은 다 모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권 쪽의 소수 정당들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잘 됐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예. 녹색정의당과 네. 진보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진보, 예, 예.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 그 과거에 이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죠. 했던 예. 이런 세 군데가 있는데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이었던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예. 적극적이고 오늘도 저희 협상하고 왔는데 녹색정의당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고 거기가 지금 분위기상은 좀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해졌고 녹색당은 이 연합을 반대하는 것 같고 정의당에서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내용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15일 정도까지 저희한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마 녹색정의당이 저는 들어와야지 조금 우리의 명분이 더 크고 그리고 실리도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정의당 쪽은 그나마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녹색당 쪽에서 들어가기가 아예 어렵다 또는 안 된다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녹색정의당이 빠지더라도 이게 범야권 이제 연대는 계속 가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다리고 예.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하기로 한 대들끼리 개문발차하겠다. 개문발차한다는 것이고. 출발하겠다. 자,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고 지금 이제 당장 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국 전 교수가 정당을 만들었고 박홍근 단장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아니 열어놓고 좀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의견이 어떠신가요? 우리 당대표께서는 조금 열어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 뭐 모든 세력이 합해져야 되고 예. 그리고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 박홍근 단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좀 한쪽은 좀 열어놓고 한쪽은 실무 협상하는 분들은 좀 어렵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실무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조국 장관의 그 신당이 들어왔을 때에는 다소도 좀 우리의 원래 목적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하려고 하는 소수 정당 중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야 조국 장관의 상태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지만 근데 그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들이 다소 저는 좀 무리다. 저희 진영 자체에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을 좀 예, 드려도 그럴 수 됩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지금 중도 확장과 관련해서 실제로 민생과 경제가 중도층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민주당이 명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하는 심판을 해야 된다는 모든 정치 세력을 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뭐 국민들, 유권자들 많이 만나보실 텐데 중도층을 실제로 끌어당기 위해서 정권 심판론을 높여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 이슈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단계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말 보기 싫으니까 빨리 심판해줘. 제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더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아니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뭐 했어? 예. 뭐 할 것인지를 좀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 건데 저는 그 윤석열 심판을 기본으로 하되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고 그 무엇을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윤석열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윤석열 심판에서 무엇을 할 건데 윤석열이 어떤 걸 심판할 건데 윤석열의 거부권을 심판할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국정 기조 이것을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물러나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중도까지 포함해서 쫙 동원이 돼서 투표하게 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목표가 윤석열 심판라기보다는 거부권을 거부하자라든지 또는 개헌이라든지 또는 제가 제 말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목표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목표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각자의 정치적 기반이 다르면 생각도 좀 다를 텐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탄핵하자, 자 퇴진시키자, 세 번째 자진하야 하도록 하자, 또 하나는 식물 대통령 만들자, 그리고 차라리 200석 이상을 가져가서 개헌하자. 임기 단축 이야기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단일화된 하나의 의제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 추진단에서 예. 세 개의 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는 정치 협상, 하나는 정책 협상, 하나는 창당 실무 작업 이렇게 세 개로 되고 있고 전체 일을 하고 또 부분 회의를 하는데 저는 정책 협상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논의들을 하고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랬을 때 자칫 오만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은 윤석열이 거부했던 그런 법안들을 재추진하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바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 목표를 뭐 몇 석으로 둘 거냐 이런 것들을 가다 보면 또 오만한 프레임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결국 선거판에 가면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건데 윤석열 정당 저는 국민의당은 지금 정통 보수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지금 포획된 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 그 윤석열 당이 100석 이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목표라고 봐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지 바뀐다라고 보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그런 판을 원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